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당연하게 누리는 자유 있잖아요. 이 자유가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한 번쯤 생각해 보셨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그걸 한번 파헤쳐 보죠. 그럼 그 자유 어디서 왔을까요? 보통 계몽주의 시대 이런 걸 떠올리시겠지만 사실 정답은 그보다 훨씬 더 이전에 있습니다. 뿌리가 정말 깊어요. 바로 인간의 본성이 어떠냐 여기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생각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됐거든요. 자, 그럼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보시죠. 보통 우리가 자유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이성의 시대, 계몽주의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요, 그보다 먼저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아주 깊은 성찰이 있었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요. 현대 자유의 가장 단단한 토대가 인간은 대단해 이런 긍정적인 생각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정반대죠. 인간은 불완전하고 결함이 많다는 아주 현실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비관적인 생각에서 출발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점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이에요. 자, 여기서 첫 번째 핵심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존 칼빈인데요. 이 사람은 정치학자나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신학자였죠. 그런데 그의 신학적인 개념 하나가 이 권력이라는 아주 골치 아픈 문제를 푸는 결정적인 열쇠가 됩니다. 칼빈이 내세운 핵심 사상이 바로 전적 부패라는 건데요. 말이 좀 어렵죠? 근데 아주 간단해요. 뭐냐면 이 세상 모든 인간은 그게 왕이든 대통령이든 아니면 평범한 사람이든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다 불완전하고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논리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보세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첫째, 모든 인간은 결함이 있다. 그쵸? 둘째, 그런 결함 있는 사람 손에 절대적인 권력을 쥐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100% 타락하고 폭군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결론은 뭘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권력은 반드시 나눠서 서로 감시하게 하고 제한해야만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권력을 제한해야 한다는 생각의 가장 뿌리 깊은 신학적인 이유였던 거예요. 자, 이렇게 인간은 불완전하니까 권력을 제한해야 한다는 신학적인 토대가 딱 깔렸어요. 이제 무대는 계몽주의 시대로 넘어갑니다. 이 시대의 사상가들은 바로 이 토대 위에다가 자유를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정치 시스템을 설계하기 시작해요. 바로 이 사람들이 자유라는 집을 지은 건축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존 로크, 몽테스키에 그리고 애덤 스미스. 역할 분담이 확실했어요. 존 로크는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그 기본권을 정의했고요. 몽테스키에는 어떻게 지킬 것인지 그 집의 설계도를 그렸죠. 그리고 애덤 스미스는 이 자유라는 개념을 경제의 영역으로까지 쫙 확장시켰습니다. 먼저 존 로크. 로크는 대체 정부가 왜 존재하며 뭘 지켜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놨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 즉 생명, 자유, 그리고 재산이라는 자연권이라는 거죠. 정부는 이걸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끼리 계약해서 만든 존재일 뿐이라는 겁니다. 대리인인 셈이죠. 좋아요. 지켜야 할 건 알겠어요. 그럼 어떻게 지킬 거냐는 거죠. 이 방법에 대한 아주 기가 막힌 설계도를 제시한 사람이 바로 몽테스큐에입니다. 그는 권력이라는 게 속성상 가만 놔두면 무조건 폭주한다고 봤어요. 그래서 권력이 스스로를 견제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했고 폭정을 막기 위한 아주 결정적인 시스템, 바로 권력 분림을 고안해낸 겁니다. 네, 이게 바로 우리가 학교에서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삼권 분립입니다. 법을 만드는 입법부, 집행하는 행정부, 판단하는 사법부. 이 세 개의 기둥으로 권력을 딱 나눠서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균형을 맞추게 만든 거죠. 이걸로 한 곳에 권력이 쏠리는 걸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정말 대단한 아이디어죠? 자, 이제 애덤 스미스입니다. 스미스는 이 자유의 원칙을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의 영역으로까지 끌고 들어왔어요. 각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게 결국에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서 사회 전체를 더 부유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 않는 게 경제에는 훨씬 더 좋다는 통찰. 이게 바로 자유시장 경제의 출발점이 됐습니다. 자, 이제 자유라는 목표는 정해졌어요. 그런데 그 목표를 어떻게 이룰 것이냐, 이 방법을 두고 엄청난 사상적 충돌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바로
이 논쟁 속에서 현대 보수주의가 탄생하게 되죠. 여기서 두 명의 거물이 완전히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한 명은 토머스 페인, 다른 한 명은 에드먼드 버크. 페인은 아주 급진적이었어요. 인간의 이성은 완벽하다. 그러니 이성적으로 봤을 때 말이 안 되는 낡은 전통 같은 건 싹 다 부숴버리고 당장 완벽한 공화국을 만들자고 외쳤죠. 반면에 버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인간의 불완전함을 다시 꺼내들죠. 인간의 이성이 그렇게 완벽할 리 없다.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전통에는 다 그만한 지혜가 있는 거다. 그러니 점진적으로 조심스럽게 바꿔나가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모든 걸 한꺼번에 파괴하는 혁명은 결국 자유가 아니라 더 끔찍한 혼란과 독재를 낳을 뿐이라고 경고한 겁니다. 자, 이런 치열한 논쟁들을 거치면서 자유에 대한 생각들이 점점 더 정교해졌어요. 이제 19세기로 넘어가서 이 사상들이 실제 정치와 사회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또 발전했는지 한번 따라가 보시죠.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 중 한 명인 제임스 메디슨. 이 사람이 바로 앞서 나온 모든 아이디어들을 모아서 현실로 만들어낸 위대한 정치 설계자입니다. 그는 칼빈이 말한 불완전한 인간 본성을 컨트롤하고 몽테스키에가 제시한 권력 분립 원리를 받아들여서 권력이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아주 복잡하고 정교한 시스템을 만들어냈어요. 그게 바로 미국 헌법입니다. 그리고 19세기에 존 스튜어트 밀은 이 자유라는 개념을 국가 단위에서 개인의 삶 속으로 더 깊숙이 끌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해악의 원칙이라는 걸 주장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다른 사람한테 직접적인 해를 끼치지만 않는다면 그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절대적인 자유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이건 다수가 힘으로 소수의 개인을 억압하는 걸 막아주는 아주 강력한 방패가 되었죠. 그런데 밀의 생각에도 분명한 한계점이 있었어요. 그의 자유는 주로 생각의 자유, 정치적 자유 같은 형식적인 측면에 머물렀다는 거죠. 당시 산업혁명 때문에 벌어지고 있던 끔찍한 빈부격차나 노동 문제 같은 실질적인 경제적 불평등 문제에는 이렇다 할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법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고 해서 현실의 경제적 불평등까지 저절로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점을 좀 간과했던 거죠. 자, 이제 이야기가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옵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정교한 법이나 시스템을 만드는 것,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과연 그것만으로 충분할까요? 20세기에 들어서 러셀 커크란 사상가가 에드먼드 버크의 생각을 다시 소환해냅니다. 그는 이렇게 주장했어요. 자유는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방종이 아니다. 그 자유를 지탱해줄 질서나 도덕, 전통 같은 것들이 있을 때만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어놔도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내면에 불완전함을 제어해줄 어떤 도덕적인 힘이 없다면 결국 무너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프랑스의 위대한 사상가 알렉시드 토크빌이 이 모든 관계를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정말 명문이에요. 자유는 도덕 없이 설 수 없고 도덕은 신앙 없이 설 수 없다. 결국 자유라는 나무의 뿌리를 계속해서 파고 내려가다 보면 그 끝에는 신앙이라는 토양과 만나게 된다는 통찰이죠. 그리고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폭정은 신앙 없이도 통치할 수 있지만 자유는 그럴 수 없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독재나 폭정은 그냥 힘으로 누르면 되지만 진정한 자유사회는 구성원들 각자가 스스로를 통제하는 강력한 내적, 도덕적 기반이 없으면 절대로 유지될 수 없다는 점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인간의 불완전함에 대한 냉철한 인식에서 출발해서 권력을 나누는 정교한 시스템 설계로 이어지고 마침내 그 모든 것을 지탱하는 내적인 힘의 중요성까지 자유를 향한 기나긴 여정을 함께 따라와 봤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던져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유를 지탱해주는 근본적인 힘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